오늘 아침 일라디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봄이 점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한낮에는 20도를 넘어선 곳도 있었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계절이 한 달 정도 앞서가는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봄꽃들도 앞다퉈 피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꽃들이 반갑고 고마운데 한편으로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것이 아쉽기도 하죠. 봄 기운을 꽃에서 느끼고 싶은데 뭔가 아쉽다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럴 때 꽃을 가까이에서 보고 향도 마음껏 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리 농가가 재배한 꽃들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이 있었나 싶을 만큼 다양한 품종의 꽃들이 나와 있거든요. 코로나로 힘든 화훼 농가도 돕고 지친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예쁜 꽃, 오늘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25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아침 기온도 많이 올랐지만 낮 기온도 높아서 일교차는 여전히 큽니다. 아침에 나오는 분들은 옷차림 신경 쓰셔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고요. 생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의견 있으면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목요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마지막 힌트가 나가는 날이죠. 오늘의 내용도 잘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 다양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마지막 힌트 지금 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이번 주 새농퀴 정답인 이것은 햇빛에 잘 말려서 먹으면 원래 가지고 있던 영양소가 한층 더 높아집니다. 이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아미노산의 일종인 구안일산 나트륨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 버섯의 향과 맛이 한층 더 올라가거든요. 뿐만 아니라 말린 이것을 불리는 동안 에리다데민이라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좋은 즙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손실 없이 그대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물에 불리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고 불린 물도 음식에 사용하는 게 좋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죠? 이 버섯에는 비타민 B군도 풍부한데요. 특히 식물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던 비타민 B12가 이것에 풍부하다는 것도 최근 밝혀졌습니다. 맛도 좋고 향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이것! 우리 농가에서 재배된 안전한 이것으로 오늘은 건강한 밥상 준비해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정답부터 맞춰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릴게요. KBS 라디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 추경안 처리가 극적으로 합의된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여야가 어젯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규모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정액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경작 면적이 0.5헥타르에 못 미치는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 3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경안에 추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과수와 화훼 농가, 학교급식 납품 농가, 외국인 근로자 인력 지원 등 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하거나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안에 추경안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접점을 모색해 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으로 전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맞서면서 협의가 난항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도 보편적 지원금 추가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결국 각자 한 발짝씩 물러나면서 절충점을 찾은 셈입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8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네. 자,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있는데 신청을 원하는 농가들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좀 알려주실까요? 네, 2021년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 신청 접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 동사무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에서의 사전 확인 그리고 신청 이후의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본인이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만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신청할 때 필요 서류가 있을 텐데 어떤 걸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을까요? 네, 기본 직불금은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새롭게 신청하는 분이나 관외 경작자는 농지 소재지에 이장 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농지를 빌려서 경작하는 임차농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공익직불제가 시행된 첫 해였던 만큼 임대차 계약서를 내지 못하고 경작사실 확인서 등으로 대체한 농가가 15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겁니다. 네.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임차농 가운데 이게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현실적으로 국내 농지 가운데 절반이 임차농지인 상황에서 농지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땅 주인이 계약서를 안 써준다면 실제 경작을 하는 임차농은 농사를 짓고도 직불금을 못 받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땅 주인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서 계약서를 못 받는 임차농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농식품부가 구제책을 마련했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세금 납부 내역서 그리고 농지 소재지의 마을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 확인서 또 무단 점유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읍면 동장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실경작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챙길 것들이 좀 많고 필요한 거 빠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보셔야겠는데 직불금은 그럼 지급은 언제쯤 됩니까? 네, 농식품부는 4월부터 5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다음 7월에서 9월까지 자격검증과 이행 점검을 거쳐서 10월에 금액을 확정하고 올 연말에 기본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공익직불금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국민농산물품질관리원 농관원 콜센터 전화 1644-8778번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에그릭스를 통해서도 직불금을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양배추 가격이 급락해서 산지에 지금 비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월 초까지만 해도 강세를 보였던 양배추 가격이 불과 2달 남짓 사이에 3분의 1로 급락했습니다. 평년 가격에 비하면 절반에 불과한데요. 주산지인 제주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가격이 그럼 얼마 정도로 떨어진 겁니까?
네, 지난 17일 기준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양배추 8kg 상품 한망 평균 도매 가격은 3,500원 선입니다. 지난해 3월 평균이 9,500원 선이었고 평년 3월 평균이 6,900원 선이었으니까 무척 낮은 금액대죠.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건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양배추 주산지인 제주도에 비가 적당히 내리고 날씨도 좋으면서 작황이 좋아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재배 면적이 는 데다 단수가 10% 정도 늘면서 생산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정도 가격에 팔리는 걸 보면 산지 생산 농민들은 정말 걱정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농민들은 고심 끝에 시장격리라는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한 농가가 42망 이상의 특상품 양배추를 자체적으로 폐기해서 스스로 출하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번 시장격리는 제주 지역 66만 헥타르에서 생산되는 양배추 3,300톤이 대상이고요. 현재 제주도의 남은 물량의 10% 수준입니다. 또 제주뿐만 아니라 전남 무안의 양배추 농가들도 시장격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 농민과 유통인들이 이렇게 좀 자구책을 마련한 것과 달리 정부는 별다른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양배추가 수급 조절 매뉴얼의 주요 관리 품목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농가들 사이에서는 주요 품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가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2주 전 이 시간에 파테크 얘기하면서 그 대파 가격에 대한 이야기 나눴었는데 물가 당국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던 대파 가격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파테크나 대파코인이란 말 인터넷상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부터 겨울 대파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집에서 대파를 키워 먹는 걸로 재테크를 한다는 뜻의 이런 신조어까지 생겼는데요. 이제 이 신조어도 수명을 다했습니다. 대파 가격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3일 기준 서울 가락시장의 대파 도매 가격은 상품 1kg 평균 4,6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대파가 한 단에 7,000원, 8,000원씩 한다 이렇게 떠들썩하게 좀 보도를 했는데 3월 말 가격이 하향세로 돌아선 겁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4월에 봄 대파 출하가 시작되면 가격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때 설명 들은 게 이제 산지 농가들은 이미 포전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큰 이익도 없다 이런 얘기 전해드렸었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 벌어지는 일들을 지켜본 농가들은 좀 허탈한 마음이시겠네요. 네, 특히 대파 가격이 비싸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물가 당국은 가격 집중 관리에 들어갔는데요. 오로지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만 좀 몰두해서 수입을 독려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주 만에 가격이 떨어졌죠. 주산지 농가들은 예상된 수순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농산물이라는 게 공산품처럼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상 조건에 따라서 생산량이 줄면 가격이 좀 오르고 또 과잉 생산되면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 사이에 물가 당국이 이렇게 수입을 독려해버리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게 사실 한두 번이 아니니까 반복이 자꾸 되니까 농업인들 입장에선 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대파뿐만이 아니고요.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 생산량 감소로 지난달 양파값이 좀 다소 강세를 보이면서 수입 양파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달 들어서 조생종 양파 출하가 시작되면서 가격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재해로 농산물 생산량이 줄고 또 언론은 값이 비싸다면서 금배추니 금파니 이름에 금자를 붙인 보도를 이어가고 거기에 물가 당국의 압력으로 외국산 농산물 수입 빗장을 열고 또 결국 농산물 성출하기에는 다시 가격이 떨어져서 농가들이 밭을 갈아엎는 현상. 지금 국내 농산물 수급에는 십수년째 이렇게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입맛을 잃어버리기도 쉽지만 입맛을 돋우는 식재료도 가득한 계절입니다. 입맛도 살리고 건강도 지키는 귀한 우리 식재료 이야기.
그 식재료를 길러내는 농부와 어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연밥상, 오늘도 입맛음식가인 함희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제 얘기 하나를 마무리 지었으니까 이번 주 또 새로운 얘기를 기대해 보게 됩니다. 어떤 식재료를 골라주셨나요?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땅밭의 쌉싸래하고 그 감칠맛 있는 또 나물 이야기를 마무리했잖아요. 네. 그 3월에는 이제 바다밭으로 가서 물밭으로 가서 물밭에 쌉싸래한 단맛을 주는 이 소라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쌉싸래한 단맛이라. 네. 소라, 네. 진짜 눈앞에 바다가 좀 펼쳐지는, 눈앞이 네. 시원해지는 느낌이 좀 뭉게뭉게 피어나는데, 3월의 소라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지금이 철인 모양이죠? 네, 이제 뭐 조개부터 해서 그다음 조금 있으면 쭈꾸미도 나오고요. 이제 예. 정말 바다 맛의 또 다른 맛들이 또 펼쳐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아, 그래서 소라는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볼 수 있는 바다 식재료인데요. 우리 물밭에서 자라는 맛있고 건강한 식재료이기도 하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쫄깃한 식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해산물 많이 하라면 저도 빠질 수가 없는데, 그중에 소라 같은 경우는 약간 특유의 그 쌉싸한 맛이 살짝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맛과 가끔은 초장에 찍어 먹고 싶기도 하고, 가끔은 그 약간 쌉싸래하지만 그 달큰한 맛이 그리워서 살짝 구워 먹기도 하고, 또 회로도 먹기도 하는데, 이 안초지대에 주로 서식하고 있다 보니까 해조류라든지 혹은 갈조류가 많은 곳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 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전복이 사는 곳에 같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아실 수 있죠. 네. 그리고 옛날부터 이렇게 먹는 거 우리가 식용을 해 왔었고요. 조가비는 전복의 조가비처럼 뭐 공예품이나 우리 액세서리 원료로도 많이 이용되는 그 소라의 한 품종이기도 합니다. 아, 맞아요. 그 소라 모양이 참 특이해서 건축물 같은 데서 그 모양을 본따서 만들기도 하는데, 그 해산물이 참 특이한 게 전복, 네. 뭐 조개, 소라, 해삼 그 식감에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전라도 쪽에서 만났던 뭐 개소라, 삐뚤이소라라는 소라도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또 참소라는 우리 전역에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예. 또 참소라 같은 경우도 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한 방식들도 소라마다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참소라는 정말 쫄깃쫄깃한 우리가 보통 먹고 그 마트나 이런 데서 찐 것도 판매하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참소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납작소라 같은 경우는 진짜 납작하게 생겼는데 모양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게 서식을 이 동남아라든지 이 한국, 일본 쪽에서 많이 서식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 좀 귀하더라고요. 보기가 조금 어렵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제주도 때도 소개를 드렸지만, 그리고 오늘도 또 소개드릴 뿔소라 같은 경우는 정말 소라에 뿔이 이렇게 뾰족뾰족 나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으로 먹으면 그 향과 그 식감이 굉장히 좋았던 소라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정말 흰 색깔의 표면이 흰 색깔인 백소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서식하는 소라의 종류도 지금 소개했던 종류 말고도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개 그동안 먹었던 걸 생각하면 진짜 그냥 구워서 먹었든지 아니면 채소와 무쳐서 이렇게 좀 삶아서 먹는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이 소라의 맛이 딱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 특유의 쫄깃함이 있으니까요. 네. 저는 이 소라를 저 입맛 음식을 지역에서 배우면서요. 소라를 어떻게 쪄야지만 이 소라는 사실 잘못 먹으면 시간 가면 그게 너무 딱딱하잖아요. 네. 이 딱딱하지 않게 찌는 방법도 정말 다 기술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정말 이 발품으로 만날 때 제일 즐거운 부분이, 이걸 오랫동안 양식하거나 잡아왔던 해녀분들이나 어부들은 어떻게 다루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 제일 맛있는지 잘 아시니까 이 배우는 재미도 저에게 쏠쏠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잘 알아야 진짜 제대로 먹는 거네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딱 몇 분을 넘는 순간 정말 너무 딱딱하고 향도 없어지고 막 약간 쓴맛도 강하고 이래가지고 이 삶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서 네. 오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그 소라는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 몸에 어떤 좋은 효과를 주는지 그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물 같은 경우도 이 딱 3월, 그 다음 2월 말부터 이 샌다고 그러죠. 딱딱 이렇게 질겨지는 이 여름, 초여름 전까지 먹어야 된다라고 예. 했던 게 우리의 춘곤증을 알려주는 여러 성분들이 있어서 고맘때쯤 먹었던 이유를 정말 그랬구나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소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3월 정도에 먹었을 때 이 소라에는 비타민도 많고 아연, 그다음 특히 필수 미네랄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타우린이 풍부한데요. 우리 보통 왜 바카스 마실 정도로 피곤하면 막 피로 사다 풀어준다는 먹잖아요. 드링크 이런 거. 예. 네, 이 타우린 성분이 그 소라에 굉장히 많이 함유돼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봄철에 또 나물 말고도 이 바다에 이 타우린, 그러니까 우리 춘곤증을 날려줄 이 타우린이 체내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이 봄에 그리고 약간 많이 피곤해지잖아요, 이맘때쯤. 네. 그럴 때 챙겨 드시는 이 물밭의 영양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라를 올 봄에 꼭 한번 드셔야 하는데 아까 네. 어떻게 이제 삶아야 질기지 않을까? 네. 정말 그 바다밭에서 캐오신 분들에게 들은 그 비법을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이 소라가 싱싱한 걸 잘 고르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통 요즘은 워낙 특별 서비스가 좋다 보니까 가능하다면 여러분들도 뭐 요즘에 인터넷도 많이 팔더라고요. 그런 생산자들한테 이제 갓 잡은 거를 바로 받으시는 네. 혹은 우리가 오일장이든 아니면 장터나 요즘 뭐 노량진부터 해서 곳곳에 수산물 센터들 많잖아요. 그런 데서 바로 찾는 게 제일 좋고요. 잘 고르는 네. 것부터가 시작이군요. 예. 네. 왜냐하면 사실 소라는 회로도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잡아서 판매하는 것으로 생으로 사서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참소라라든지 아까 소개했던 백소라, 그다음에 뿔소라, 각각의 소라마다 해먹는 방식이 다른데요. 네. 저는 오늘 참소라랑 뿔소라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예. 그 참소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물에다가 한 30분에서 60분 정도 담궈요. 해감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보통 잣은 칫솔이라든지 아니면 세척용 소를 써서 소라를 겉면에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내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는 소라가 잠깐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이제 중간 불로 한 10분에서 13분 정도 딱 삶는 거죠. 중불에서요. 그리고 다 삶은 뒤에는 소라의 이빨,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테트라민이라는 독소가 있어요. 이 독소, 그리고 쓴맛이 나는 쓸개를 빼는 방법은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걸 다 제거한 후에 드셔야지만 우리가 딱 원하는 쫄깃한 식감의 참소라를 맛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뿔소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우리 제주도 평대리 쪽의 해녀 공동체 분한테 배웠는데 네. 이 뿔소라는 실은 바로 이 돌로 잡은 곳에서 바로 깨시더라고요. 돌로 이렇게 탁탁 뿔소라의 표면을 깨면 좀 생각보다 막 그렇게 어렵진 않고 이게 깨뜨려가지고 예. 내장 제거하고 아까 말했던 쓴맛 제거한 후에 바로 썰어서 먹는 이 젓갈 잡는 음식법도 있거든요. 야. 근데 거기서 저는 뿔소라는 생으로 먹었을 때 굉장히 맛있었어요. 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쪄 드실 때는 뿔소라는 찜기에 넣고요. 뜨거운 찜기에 한 살만 넣었을 경우입니다. 2분 정도. 딱 2분 정도 넘기지 않는 정도로 딱 빼셔야 쫄깃하고 약간의 소라의 향도 남아 있는 정도로 드시니까 이렇게 소라마다 해먹는 음식법도 방식도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야, 네. 뿔소라는 살만 해서 찜기에서 2분. 그래야 네, 그 뿔소라는. 향을 고스란히 좀 느낄 수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정말 맛있게 먹으려고 샀는데 일단 네. 잘못 삶아서 질겨져 버리면 참 안타깝잖아요. 정말 뿔소라 같은 경우 정말 그 식감이 너무 차이 나잖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꼭 그걸 깨서 넣을 필요 없고요. 그냥 뿔소라 같은 경우는 그냥 뿔소라 그대로 넣었다가 2분 정도만 해도 이렇게 싹 잘 빠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삶아 놓은 소라, 이 살은 어떻게 보관을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내가 대량으로 샀다. 예.
냉동이 제일 좋죠. 어. 바로 사실은 급속 냉동이 굉장히 좋은데 보통 뭐 집안에서 급속 냉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여튼 쪄가지고 바로 쪄서? 네 먹을 정도로 이렇게 딱딱 싸서 냉동을 딱 시켜놓으셨다가 꺼내 드시면 그게 보관하는 데 가장 용이한 방법입니다. 네. 아유, 진짜 소라만 이렇게 사서 먹어본 지는 저는 진짜 좀 됐어요. 오늘 그죠? 말씀 전해주시니까 진짜 막 식욕이 폭발하는데 이 그죠? 물밭의 소라 네. 캐는 분들의 이야기도 기록을 해오셨죠? 네. 아, 그 중에서 제가 꼭 중요한 보통 소라 잘못 먹으면 막 복통도 독소. 오고 막 네네. 네, 구토도 오고 이런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급성 신경마비를 일으킨 독성분이 있으니까 그 소라가 특히 참소라라든지 다른 소라들을 사셨을 때 이렇게 찌고 나면 특히 이게 내장 부위 말고 윗부분 살기는 부분 있죠. 네. 그거를 세로 방향으로 두고 가운데를 딱 썰면 약간 툭 튀어나오고 약간 노란빛이 나는 게 있어요. 예. 그거가 바로 테트라민이라는 그 침샘에 있는 독소 부분이니까 꼭 제거하고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입맛 음식 이야기를 듣겠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요즘에도 그 뿔소라철이 1년에 한 2번 정도 제가 꼭 챙겨 먹는 시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맘때쯤 이제 먹는 음식, 그 입맛 음식을 담았는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젓갈은요, 이제 우리가 소라를 잡아오면은 마사서 돌로 마사갖고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생차로 썰어갖고 조개다시다 이제 물 끓여서 그래 놓고 성게 넣고 소금 넣고 고추랑 마늘이랑 전부 넣어서 이제 젓갈을 담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맛있게 먹는데 일주일 넘으면 맛이 좀 가요. 그러니까 조만석 이제 많이 담으면은 떠서 냉장고에 보관하든 냉동에 넣어서 한 일주일 먹을 만석 덜어서 먹으면은 그렇게 맛있습니다. 이게 많이 만들질 않으셨구나. 네, 이건 정말 약간 젖이라고요. 저는 이제 이걸 젓갈이라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싶을 정도로요. 굉장히 신선하고요. 네. 이 소라를 생으로 이렇게 썰면 보통 우리 왜 초장 찍어 먹잖아요. 예. 근데 저는 알게 된 게, 이 지금 금방 입말로 소개해줬던 우리 해녀 공동체, 평대리에는 가장 큰 그 해녀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김영희 해녀분, 그 다음에 우리 부성여 해녀분들이 두 분이 정말 많은 거 알려주셨어요. 네. 그 중에서 이 입말 음식 중에 젓갈이라고 하기 힘든 약간 회처럼 먹는 그 일주일 안에 바로 먹는 약간 무침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수 있는데 무침. 네. 성게도 들어가더라고요. 예. 맞아요. 성게를 살짝 성게를 잡고 나면 남는 내장이 아니라 성게에 이렇게 성게가 이렇게 예쁘게 숟가락으로 딱 퍼서 파시고 남은 이렇게 좀 부서진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얼마나 그런 맛있을까요? 것들을 예. 그래서 바다향이 너무 가득하고요. 그래서 이 성게랑 그 다음에 이 소라를 아까 마사 갖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돌로 깨서. 부숴가지고, 네. 돌로 깨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약간 쓴맛 나는 그 쓸개 부분이 약간 날개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것만 딱 제거하고 내장 빼고 그다음에 이빨 빼고 그다음에 송송송송 한 0.1mm 정도로 썰어요. 그리고 똑같이 마늘도 이렇게 갈아 넣는 게 아니라 살짝 사각사각 씹힐 정도로 채를 썰어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매콤한 고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거 넣고 그다음에 소금 간으로 하는데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도 다시다도 넣고 이러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금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천일염. 예. 그렇게 하면요 더 넣을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섞어서 당장 먹을 때는 참기름 살짝 넣어도 되고 깨소금 쳐서 드시면은 정말 바다향 가득한 이 뿔소라 향을 정말 먹을 수 있는 꼭 그 초장 찍어 드시지 않고 이렇게 정말 신선하게 소금 간과 그다음에 성게 이렇게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 네. 그 제주 뿔소라가 이것도 네. 코로나 때문에 그 수출 판로가 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내 네. 소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도 사실 오늘 정말 맛으로 먼저 시작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이 해녀 공동체 분들을 만났을 때 정말 안타까웠어요. 원래는 일본에 전량 수출을 하시다 보니까 이 물밭에 가서 정말 이렇게 힘들게 잡아오셔도 쏘쏘했는데 지금은 또 이 판매가 중단되다 보니까 지금 5천 개도 고민이 많고 네. 이 얼마 남지 않은 해녀분들도 굉장히 이 고민들이 있으셔서 제가 꼭 이 푸소라를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도 맛과 더불어서 이 지금 생산에 대한 판로의 고민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인터넷으로 구입해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고요. 혹은 이제 제주의 평대리 그 해녀 공동체를 통해서도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이철에 많이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월의 소라, 또 제주 뿔소라 오늘 아마 많이 관심들 가지셨을 거예요. 자연밥상 입맛음식가 함희연 대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포근한 하루입니다. 아침 공기도 부드럽고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른다고 하니까요.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고 있어서 아침 시야 답답한 곳들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낮에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인데 밤부터는 서울 수도권 충남 지역 대기가 정체되면서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집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400명대로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28명이 나왔고요. 현재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99,846명으로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발표되면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또 합숙소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충북 청주시를 연고로 한 핸드볼 팀인 SK 호크스의 남성 선수 그리고 코치진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8일 선수 한 명의 의심 증상을 보인 뒤 연이어서 다른 선수들 그리고 코치에게도 기침과 발열 증상이 나타났는데 병원에서 단순 감기로 판단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엿새가 지난 그제야 하게 됐습니다. 이 선수단이 사용했던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의 기숙사 한 개층은 폐쇄가 됐고요. 아울러 사내 식당 등 공용 공간을 함께 쓴 직원 700여 명도 선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화이자 백신 25만 명분이 국내에 들어왔죠? 네, 75세 이상 일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접종할 화이자 백신이 어제 국내에 반입됐습니다. 총 25만 명분이고요.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 상태를 유지한 채 인천공항에 화물 항공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물량은 정부가 화이자와 직계약한 1,300만 명분 중 일부로 다음 주에 25만 명분이 추가로 들어오고요. 이후 6월까지 300만 명분이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해당 백신은 순차적으로 전국 지역 접종센터로 배송이 되고요. 다음 달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이 접종자 파악에 분주한데요. 정부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수단이 열악한 도서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이 백신을 가져가가 놓아주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이 통과됐죠? 네,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220석에 찬성 217명이었는데요. 이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 그리고 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이 취득 일자, 취득 경위 그리고 자산 형성 과정도 의무적으로 기록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이 상임위 소위 문턱도 못 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이어지면서 그때마다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는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발의와 폐기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 LH 사태 이후 여야가 이 법을 다시 통과시키겠다라고 공언을 했었는데 이 법은 어제 열린 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이 직무상 비밀 범위를 어떻게 할지, 또 공직자 가족을 포함시킬지 등등 이 건건마다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적용 대상이 되는 이 법안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논란 관련해서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요? 네, 이 수십억 원을 빌려서 전철 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해서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몰수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전방위적인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현재 이 구속영장은 검찰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경찰은 이 공무원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이 알게 된 내부 정보, 그러니까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이 공무원은 해당 지역에 이 철도 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세훈 후보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고요? 네, 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오전 11시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안철수 대표는 오세훈 후보를 도와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본인이 창가 방패가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 선거 캠프에 합류했는데요. 어제 오전 선거대책회의에 참여를 했고 오세훈 후보가 직접 국민의힘 당복을 입혀주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100만 대군을 얻은 것 같다라고 말했고요. 금태섭 전 의원은 이번 선거는 정상적인 정치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금태섭 후보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의힘에 입당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금 전 의원이요. 예. 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재산 신고 내역을 수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네, MBC가 그제 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배우자가 이 새로 지은 건물을 4년 동안이나 미등기 상태로 사용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후 박형준 후보 측은 재산 신고 내역을 수정했는데요. 이로써 박형준 후보의 재산은 45억 8천여만 원에서 48억 2천여만 원으로 약 2억 3천여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박형준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행정상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면서 재산 신고 내역을 정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건축사가 제대로 등기를 하지 않은 탓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완공 이후 사용 승인까지 받은 건물을 미등기 상태로 4년이나 방치한 이유가 의아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 측은 이 해당 건물을 매각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해당 건물은 앞으로 미술관을 건립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형준 후보는 자신의 땅에 있는 가게 건물을 창고로 쓰고 있었는데 이게 건축법을 어겼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 측은 이것이 잘못된 일인 줄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나섰는데요. 이 박형준 후보가 재산 내역을 뒤늦게 변경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네, 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어제 이 확대 간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검찰의 그릇된 수사 관행으로 지적받아온 이른바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직접 수사 관행 개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조남관 대행은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어 별건 수사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도 수사 주체를 분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본건 수사 중에 이 별건 범죄의 수사 단서를 발견해서 수사를 개시하려면 검찰청 인권보호 담당관의 점검과 이 검사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허가가 나면 이 팀이 아니라 다른 수사팀이 이 별건 범죄를 신문토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등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면서 더 겸허한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조직 문화와 의식을 스스로 바꾸어 나가자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9915님, 비 온다는 소식에 논을 갈고 있습니다. 단비가 됐으면 좋겠네요. 산불도 많이 나는데 비로 건조주의보가 해제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바람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대기가 건조합니다. 강원 영동에 이어서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확대됐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 나지 않게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목요일 순서였습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